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샛별입니다. 10월 넷째 주 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10월 17일 계림성당부터 시작해 10월 31일 공건면 노인회관, 11월 8일 화서면 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안심버스를 운영합니다. 마을 안심버스는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버스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주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 향상으로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마음안심버스에서는 스트레스 측정 및 정신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 건강을 진단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서비스를 통해 발굴된 정신건강 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층 상담을 통한 심리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국 최대 떫은감 생산지인 상주시는 생감 수확철을 맞아 생감 공판 및 수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9일부터 상주 원예농업협동조합은 생감 공판을 시작했으며 상주 농업협동조합과 남문청과 등도 뒤이어 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곡감유통센터는 18일부터 생감 수매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와 병해충 발생 등으로 생감 생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농가들의 노력으로 생감 생산량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주시에서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감 공판용 상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감 생산 시 시간과 인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곶감 농가가 고품질의 생감을 확보해 명품 곶감 생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 왕산 상점가 상인회는 상점가의 경기 회복 및 상점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10월 17일 목요일 그리고 10월 22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왕산 상점가 플리마켓 행사 상주장 활성화 프로젝트 부활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왕산 상점가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규 고객을 유입시켜 상주장날인 2일과 7일 난전을 부활시키고자 실시했으며 나눔빵집에서부터 장원청과 골목까지 전문셀러와 먹거리, 잡화 등 총 50여 가지의 점포가 참여합니다. 또한 고객 유입 및 소비 심리 증대를 위한 먹거리 점포 시식 코너를 실시하고 골목 내 중앙무대에서 색소폰과 트럼펫 연주, 드럼 동호회 공연 등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7일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교육형 및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청년 창업농 육성에 앞장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역할을 점검하고 교육생 및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청년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을 경청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같은 첨단 농업 플랫폼은 청년들이 농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업의 첨단화를 선도하며 스마트팜 농업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은 2024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 연계 특별전인 조선의 핫이템 갓을 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축제 종료 이후에도 연장 운영합니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모자인 갓을 주제로 그 역사와 의미, 시대적 변천 등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전시의 연장 기간은 10월 19일에서 11월 10일까지입니다. 전시는 태평성대 경상가명공원 특별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는 안정적인 산림소득 기반 구축과 임업 경쟁력 향상으로 산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산림소득 지원 사업 신청을 10월 29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과 임업 후계자, 독림가, 신지식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지원 대상은 수실류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 부산물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79개 품목입니다. 대상 사업은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과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총 10개 분야입니다. 지원 비율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는 보조 100%며 그 외 사업은 보조 50%와 자부담 50%입니다. 2025년 산림소득 증대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산림녹지과 곶감관리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7일 청운건설 주식회사 김정식 대표가 3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라면 100박스를 후원해 지역사회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식 청운건설 대표는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조손가정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지금까지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될 아동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상주교육지원청 위센터는 지난 17일 화령중학교 학생과 교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친구사랑, 생명사랑 통통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을 위한 회복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해 학교 폭력과 위기를 예방하고자 치유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통통 캠프는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사행시로 자신의 생각을 표면화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참여형 청소년 연극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경험하고 정서 회복과 사고의 확장으로 주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후에는 팀 표현 놀이와 컵차기, 공동체 및 의사소통 게임 등의 놀이로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며 즐거움을 나누고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연극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며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하며 단합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 너무 즐겁고 완벽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개최된 2024 상주 만화 웹툰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상주 시립도서관에서 주관한 이 축제는 만화 특화 도서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발돋움하기 위해 4월 27일 정식 개관 이후 열린 가장 큰 행사로 상주시 평생학습원 축제와 동시 진행을 통해 만화 웹툰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도서관 방문객이 모여 즐길 수 있는 많은 체험 행사를 제공했습니다. 주요 행사로서는 제1회 천하제일 웹툰왕전 본선대회가 열렸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의 주제 발표 징소리와 함께 시립도서관 옥상에서 내려오는 현수막 퍼포먼스에 맞춰 상상이라는 주제가 펼쳐졌습니다. 예선을 거쳐 올라온 전국의 중고등학생 24개 팀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4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 대구지부장 등으로 구성된 8명의 심사위원이 대상을 포함한 7작품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로보트 태권보이 김청기 감독 기획 전시 엉뚱산수화전 및 작가 사인회에서는 80년대 로보트 태권보이 LP판과 우레메 CD를 소장한 팬 등 100여 명의 팬들이 참여해 김청기 감독이 직접 그린 상주 시립도서관과 로보트 태권보이 콜라보 엽서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상주 시립도서관 3층 상상라운지에서 10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치아 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위기 청소년에게 치과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 청소년은 240만 원 상당의 치과 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그동안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담과 활동 지원, 생활 지원,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는 아이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 돼 정말 감사하고 이번 치료를 통해 활짝 웃는 아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기쁘다고 말하면서 상주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균관 상주청년유도회는 지난 19일 상주문화회관에서 전국 유림들과 청소년,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경전 강독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한 삶에 대한 성찰 등 유교 인문학을 통해 새롭게 그 가치를 조명하고 유학의 확산과 유교 경전의 참된 가치 보급을 통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청년유도회는 유도 정신에 입각한 청년운동을 전개해 윤리회복의 구현과 인류 문화의 조화를 지향하는 수재치평의 대도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매년 학술 행사와 경북 선미 문화 포럼, 전국 경전 암송 성독대회, 영호남 유교문화 교류 학술회 등을 개최해 법고 창신하는 노력으로 전통 유교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사벌국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덕담 1, 2를 시작으로 사벌국면 26개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노년기 정신건강 마음의 달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 자살통계 현황에 따르면 상주시 노인 인구 비율은 경북에서 7번째로 높고 65세 이상 자살률이 경북 대비 2배가량 높아 노년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번 마음의 달인 운영을 통해 마을 리더 정신건강과 생명지킴이 교육, 찾아가는 정신건강 검진 및 전문가 상담, 공예활동 프로그램 등을 진행함으로써 노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하고자 합니다. 지난 21일 상주시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 연제구지구와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남면 소운리 일손 부족 농가를 찾아 감수학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전국 최대 조직인 새마을단체 간 상호 협력으로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상주곡감 홍보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상주시 새마을회는 지난 10월 새마을운동 연제구지회의 요청으로 시구협의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올해 각 지부의 협의회와 분여회, 문고 3개 단체와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해 일손 돕기와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참여, 농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북천 일원에서 학부모와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13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대대적인 가을 줍깅 활동을 펼쳤습니다. 줍깅은 2021년부터 추진한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스웨덴어인 줍다 플로카업과 영어 달리기 조깅의 합성어인 플로깅의 한국식 표현으로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활동입니다. 현재까지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줍깅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수는 3,500여 명이며 혼자 또는 가족과 친구, 연인, 동료, 반려동물들과 함께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줍깅은 상주시민의 휴식처이자 대표 산책로인 북천에서 진행했으며 상주시 3개 초등학교 학부모회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팀 리더를 맡은 상주공업고등학교 토목시스템과 학생들의 안내에 따라 학교별로 코스를 나눠 북천 일원에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 상주시연합회와 모서면회는 회원들이 상부상조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공동경작을 통해 우리 쌀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첫 행사로 5월 21일에 모서면 일원에서 모내기에 이어 10월 21일 벼베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공동경작 사랑나눔 실천 모내기는 농촌지도자 모서면회에서 공동경작 농지를 희사했고 연합회의 지원으로 상주시 사랑나눔 확산을 위해 회원들이 직접 모서면 도안리에 3,000평 정도 논에 모내기를 했고 땀과 나눔이 만든 황금 들녘에서 10월 21일 벼베기를 진행했습니다. 우애와 봉사, 창조의 정신을 실천하는 농촌 지도자회는 모서면회가 쌀 500kg을 지역에 기부했고 상주시 연합회는 폐농약병 수거 활동을 펼쳐 얻은 수익금 200만 원과 공동경작 쌀 1톤을 지난해 12월 상주시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상주시는 2024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적극행정 분야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그리고 혁신 분야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총 4개의 사례가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시군 및 지방 공기업의 혁신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해 변화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 주최로 개최됐으며 1차 예선 심사 결과와 2차 본선 발표 심사를 합산해 최종 수상이 결정됐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적극 행정 사례로 보건소 질병관리과에서 추진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 건강검진으로 건강 챙기고 선물 받고 사례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교통에너지과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내 주요 도로변 주정차 단속 개선 사례가, 장려상에는 미래정책실의 상주 코리아 드림을 품다의 사례가 수상했습니다. 또한 혁신부문은 상주박물관의 지역상생, 박물관에서 문화로 꽃피운다 사례가 수상했습니다. 상주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제5기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10월 22일 강영석 상주시장과 시정책자문위원, 부시장, 국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제5기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과 함께 운영위원회 및 분과별 위원회 구성, 그리고 위원회 운영 방향 안내, 시정 현안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위원장에는 경북대학교 권호상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는 민간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위원 신청을 받았으며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전체 위원이 참여하는 정기회 1회와 기획조정, 행정복지, 경제산업, 건설도시 등 분과위원회별 수시회의를 통해 시정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과 집행, 평가에 대해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와 한국전력공사 상주지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주시와 한국전력공사 상주지사는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상주시는 1인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며 한국전력공사 상주지사는 전력통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게 위험 가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는 전력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해 1인 가구의 전력통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1차로 AI 상담사가 전화를 걸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화 응답이 확인되지 않을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 통보해 위기 상황에 더욱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 21일 동일문화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 동일문화장학재단은 조양 오일용 선생의 유지에 의해 설립돼 주식회사 동일산업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주식회사 동일산업의 창업주인 고 오일용 선생께서 고향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라는 유지를 받들어 2010년부터 매년 상주교육지원청에 장학금을 기탁해왔습니다. 올해도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습 의지가 높은 학생 63명을 선발해 초등학생 50만 원,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씩 총 4,26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동일문화장학재단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4억 3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그간의 공로에 대해 오순택 동일문화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교육청 감사패가 증정됐으며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 수여를 마친 오순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 높은 이상과 큰 뜻을 세워 내고장 상주를 대표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주 지역 청소년을 위해 장학금을 계속 기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곽진원의 가을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손샛별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상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시나요? 어찌 지내시나요? 그토록 좋아하시던 가을이
가을이 지나가는데 난 잘 지내나 봐요. 그럭저럭 살아요. 당신 좋아하시던 가을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요. 서러웠던 마음도 아파하던 마음도 이젠 정말로 다 잊었어요. 이젠 정말로 다 잊었어요. 걱정하는 마음만이 남아있어요. 나만 괜찮을까 봐서 서러웠던 마음도 아파하던 마음도 이젠 정말로 다 잊었어요. 이젠 정말로 다 잊었어요. 걱정하는 마음만이 남아있어요. 나만 괜찮을까 봐서 잘 지내주세요. 보란 듯이 말이에요. 당신이 좋아하시던 가을이 지나가네.